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또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매크로 환경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중동 관련해서 여전히 리스크, 이 협상 난항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CPI에 대한 경계감까지도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AI 데이터 센터향 풍향계라고 불릴 수 있는 코어위브야 그리고 슈퍼마이크론 컴퓨터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잘 냈고요. 그리고 신규 수주 증가라는 모멘텀까지도 불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선전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고요. 주가 3.6%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워낙에 또 시장의 시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는 터라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좀 다소 소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그래도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오늘장에서 0.12%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화장품주들이 연일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의 지금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산주들까지도 시장 내에서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의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가 조금 더 이 애프터마켓에서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7.7%, SK하이닉스 7%, SK스퀘어 10%, 삼성전기 6%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한 1.5%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내에서 알테오젠 홀로만이 또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하락 흐름을 가져갔죠. 알테오젠 3.2%,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프터마켓에서 보합권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3.8%, 2%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역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0% 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22%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일진전기 또한 호실적 기록을 했죠. 이에 따라 17% 넘게 그리고 코스맥스 또한 또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 또한 오늘장에서 주가 반영을 하면서 16% 넘게 상승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의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 FST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선전했다라는 부분을 또 상승의 상위단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ST, 두산 테스나 15%, 14% 강세,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 실리콘트 또한 12%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또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강세에 힘입어서 그리고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또 순매수 흐름을 가져갔죠. 이와 또 동반되면서 오늘 주가가 3.6%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워낙에 시선이 코스피 향으로 쏠리는 터라 이 대형주들 위주로 쏠리는 터라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그래도 상승으로 강보급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퐁당퐁당 움직이는 네.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와 하고 올라갔다면 네. 어제부터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지수를 또 끌어올렸죠. 끌어올리는 네. 흐름인데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그 말인즉슨 지수는 3% 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 위주로 쏠렸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계셔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 또 이 구출을 원하셔서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예.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승부주 6시에서 7시까지 저와 함께 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번 주 들어서고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되고 나서는 코스피 증시에 대한 좀 환기를 좀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올 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스닥 7월달 한 달 동안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한 일주일간의 거래를 통해서 한 30% 이상 또 회복을 시키는 모습들, 기술적으로 좀 많이 과열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수는 유지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수급 자체가 다시 코스피로 넘어가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8월달 시작하면서 계단식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8월 12일 현재까지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1시간 동안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체크하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체크하면서 또 알차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또 불안했죠, 여러분들? 아마 미 증시가 오픈할 때는 파키스탄 소식을 통해서 빠르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뭔가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왔었는데 막상 장 마감이 딱 되고 나서는 막 유가 올라가 있고 막 서로 막 제재하려고 막 하고 있고 또 지금 안개 속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반도체잖아요. 근데 어제 나왔었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 일단은 수출 데이터 여전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월가에 6개 이상의 IB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성공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MOU이긴 하지만. 근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다. 그리고 투자는 지속이 된다라는 믿음을 시장에다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는 살아나는 모습들이었고 거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바운딩이 오전서부터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루를 보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가지고 오전장과 오후장을 이제 넘나드는 그 시간대에서 어떤 소식들이 전달이 됐냐. 싱가포르의 이제 국부펀드죠. 테마섹이 삼전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테마섹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이게
이 펀드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테마색이거든요. 테마죠, 테마.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이 테마색의 좀 특색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I의 가장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점 찍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뭐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대규모,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이 테마색이 500조가 넘습니다. 운영 자금 자체가. 근데 이 자금이 이 가격대에서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 시장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이 정도 조정, 이 정도 가격대 현저하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AI 시장 나쁘지 않아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오후장 들어서 살짝 차익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넥장에서 다시 오늘자의 고가 부근까지 또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도 강하게 반등을 했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2조가 넘죠. 그 부분들이 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까지 발동이 되면서 어제는 이제 코스닥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뭐 익숙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오늘 지수는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 우리가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상반기 내내 겪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일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빠지는 상황에서 이 두 종목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상반기에 너무나 크게 뒤었던 그 상황들보다는 많이 개선된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여전히 AI 밸류체인. 일단은 뭐 전력망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다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6월달, 7월달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화장품주들 실적 부분들 계속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뭐 일부 몇몇 종목들만 약간씩 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강한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차트 분석의 비중을 제가 이렇게 크게 두지는 않는데 지수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은 약간은 좀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횡보되는 이 구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찰리 채플린의 명언을 말씀드렸죠. 네,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코스닥이 이 구간 동안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속에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쉬어갔다고요. 거의 한 일주일가량은 쉬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7월 달 마지막 날에 지수가 18%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7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발생을 했었던 18%의 이 캔들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횡보 구간들만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순환매, 그러니까 시장의 순환매죠. 코스닥 올렸다가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골든 크로스를 만든 거죠. 아직 5일선이 2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의미 있게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거래량도 실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캔들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오늘 정도의 상승폭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를 1%에서 2% 정도만 상승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올 거예요. 골든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쉬었던 코스닥은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오고 이 눌림목이 빠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오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들은 계단식이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 차례 정도 또 올리겠죠? 뭐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 분수령이 이제 오늘인 거죠. 뭐죠? CPI.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이 CPI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고민을 하면서 금리 인상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8월 달 말이면 여러분 뭐 있죠? 엔비디아 실적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CPI에. 그럼 오늘 밤에 이제 CPI에 대해서 안도랠리가 펼쳐진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엔비디아를 우리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웠으니까 엔비디아 실적만 조금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또 튈 수 있겠죠. 지금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온건하게 바라보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8월 3일서부터 지난주 뭐 오늘 뭐 요 정도까지 뭐 어제 그제까지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되는 거는 그냥 가까이서 보면 오늘도 빠졌네, 오늘도 횡보네 이러겠지만 긴 그림들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 에너지를 응축했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응축시켰을 때 폭발력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돌파되고 나서 사이드로 기거나 아니면 눌렸다가 가는 이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7월 달 말서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30%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 들어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지난주에 최근 며칠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바이오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바이오 얘기도 제가 잘 안 했죠, 여러분들. 예, 바이오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섹터들의 이동들이 되게 빨랐죠. 일단은 뭐 화장품 종목군들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타 이제 로봇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 제가 어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로봇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치고 올라가는 힘들이 좀 약해지는 거죠. 대신에 코스닥에서 자금 자체가 뭐 많이 빠져나간다는 개념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 후순위를 두고 그동안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고 AI 쪽에서 뭔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순환매도 이루어지지만 섹터 간의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뒤늦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당혹스럽거든요.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 다 빠지잖아요. 빠지고 그동안에 좀 신경 안 쓰셨던 기술주들이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내러티브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으로 또 확 또 성격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14일까지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꽤 괜찮은 시장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7월 달에 많이 좀 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에서 실망하셨던 분들은 요 12일까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회복력을 보여줬던 거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또 소외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6%, 7%대 또 올라가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10%씩 올라가고요. SK 우선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6%, 7%씩 올라가면서 또 만회를 해주잖아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장 장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만 얘기했냐? 아니죠. 8월 달 들어서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미리미리 그려놨던 그 그림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수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안에서 무언가가 있어요. 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차트 그려다 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로 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지. 아, 그래도 최영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허튼 소리는 안 하는구나. 많이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복된 투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 이제 화장품은 놔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화장품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화장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예.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종목군들 이제 진짜 지금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이야기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트레이딩 장세다. 그리고 하반기 주도주 매집하셔야 돼요.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되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섹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떻게 들어오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N포털입니다. N포털에서 초록창이죠. 최영동 777 검색하시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들 클릭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재미있는 공부, 재미있는 종목 한번 다 같이 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이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이 또 시장 내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또 기술주들이 다시금 오름세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참 어느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바이오를 샀다 하면 또 내일 되면 기술주가 오르고 또 기술주를 그때 샀다고 하면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고 순환매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게 핑퐁 움직이는데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잘못 맞추면 네. 엇박 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잡으면서 이 시장의 박자를 맞춰야 될지 이런 네.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부터 이제 송대관 매매법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시간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보는 시각이 물론 이 업계에 오래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 올라갔다고 오늘은 또 안 가고 오늘 또 기술주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의 생리예요. 생리입니다. 그 부분들은 뭐 차트 분석도 아니고요. 계속 시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순간 막 뭐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실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6시 이 시간 동안에 제가 무슨 뭐 검색기를 합니까? 뭐 기법 얘기를 뭐 주구장창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전에 대한 감각들이 딱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만 키워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준 잡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저 실전 매매에 들어가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노하우 부분들을 어디에다 넣어놨냐?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차트 정석에.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찌됐든 우리 궁극적으로 뭐 시장을 알아가고 뭐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계속 제가 점검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드려요. 제가 뭐 쓱쓱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육방에 막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시황에 대한 중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황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종목, 그 시황에 맞춰서 내가 종목들을 어떤 거 살 건데 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죠. 매매 원칙만 있으시면 돼요. 상승일 때 어떻게, 하락일 때 어떻게, 횡보일 때 어떻게.
그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상승할 때 뭐 사시겠어요? 그냥 얘 쪽 사면 되고요. 하락일 때 뭐 사시면 되겠어요? 방어주 사면 되고요. 횡보일 때 뭐 사시면 되겠어요? 다음 타순이 상승일지 하락일지 모르니 주도주 상승일 거야라는 시나리오 써놓고 하락일 거야라는 시나리오를 써놓은 상태에서 그냥 매집하면 돼요. 행보장에서는. 또는 박스권 매매를 하든가. 그게 바로 이제 실전 매매 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 원칙 하나만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종목의 주가 변곡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가 변곡점이 매수인 건지 매도인 건지를 모르죠. 각각의 사안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요령들을 어디에 넣어놨다? 차트 정책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방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에 맞춰서 그냥 내 종목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예를 하나씩 볼게요. 자,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요때 요 횡보할 때. 횡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자, 저점 찍었죠? 예,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때 자, 저점을 높여갑니다. 근데 두 번째 저점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리바운딩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쯤 오게 되면 여기가 돌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를 과연 돌파를 시킬 수 있을까? 직전의 고점들? 이런 구간들을?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시켜야 된다는 거는 무슨 맥락이 있어야 돌파를 시키죠. 그냥 차트 만들어졌으니까 돌파됩니다. 거리랑 많이 실렸으니까 돌파됩니다. 이거는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거를 돌파를 시켜야 된다라고 되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유, 정확한 사유. 그죠? 우리 회사 쉬고 싶다고 해서 그냥 회사 안 가고 싶어 해서 쉬나요? 아니죠. 뭐 휴가계를 내든 사유서를 내든 뭘 내야 되잖아요. 이유를 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주가가 돌파가 돼야 돼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코스맥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ODM, OEM 기업들, 화장품. 근데 제가 6월달과 7월달 내내 화장품 수출 데이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날짜를 봤더니 8월 14일까지가 2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이 일주일 동안에 화장품 종목군들 실적 발표를 다 해버린다고, 이거. 그럼 나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뚝뚝뚝뚝뚝 들어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빵 뛰었잖아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시황 얘기해야 될 때 저 이제 화장품주들 안 봐요 라는 이야기 했죠. 왜 안 보겠습니까? 실적으로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그럼 뭐로 확인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또 다음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이 정도의 주가를 상승을 시킴으로 인해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꼭지에서 사면 안 돼요, 이제. 꼭지에서 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라고 다시 눌리는 걸 확인해야 돼요. 똑같은 예가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엄청 크게 뛰었잖아요.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일단은 수급이겠죠? 그리고 코스닥이겠죠? 근데 오늘 보자고요,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으니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쫙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장품 종목군들이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면 실적 발표가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올릴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이거? 그럼 내가 화장품을 이제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 죽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어느 정도 적당히 받은 상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미리미리 얘기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화장품주도 사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SFA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나온 거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점 영역까지 왔죠. 61선이잖아요. 거의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보면 61선 거의 다 못 넘었어요. 거의 다 못 넘었어요. 거의 61선 이제 좀 회복한 종목군들 보면 이제 막 61선 근접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럼 이 61선을 돌파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얘 혼자 돌파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켜요. 네, 돌파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전방산업이 움직여야 돼요. 전방산업이 움직여야지 이 종목군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럼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돼야 될 종목들이 뭐가 나오겠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반도체 밸류체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분출을 시킨 날이에요, 오늘은. 그죠? 그리고 8월 이번 주 14일까지 실적 발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실적 시즌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해드리죠? 실적 시즌 동안에는 넘버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년에 4번이잖아요. 1년에 4번이라고요. 실적 시즌이. 그죠? 그럼 이 1년에 이 4번 기간 동안 한 달에서 한 달 반 기간 동안은 넘버를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실적 확인하려고 주가 밀린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뭘로 간다? 다시 내러티브로 간다. 그게 뭐예요? 모멘텀 플레이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테마섹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잠깐만 AI 반도체 뭔가 지금 막혀있는 이 혈만 시장의 스토리만 좀 풀리게 되면 다시 얘네들이 대장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AI 밸류체인 종목군들 보면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력망, 전선, 뭐 여타 뭐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되게 좋은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선별해 보시게 되면 내가 가져가야 될 종목하고 내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트레이딩을 마무리된 자금들이 코스피 쪽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AI 쪽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인데. 자, 다음 종목 볼게요. TC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 61선까지 이제 못 올리잖아요. 여기까지 못 올린다고. 이것도 돌파가 되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 포지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 다 포지션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종목 명만 바뀐 거지 사실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야, 시장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이거 제가 차트를 오늘자 차트로 안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안 가지고 왔냐? 이게 기준점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7월 30일 날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최저점에서 말씀드려요. 여기서. 요게 아침이었어요, 아침. 7월 30일이죠. 이게 얼마냐면 138만 원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요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그 170만 원대까지 갔어요. 170만 원대.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들이 막 죽죠. 이렇게. 막 죽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주주환원 하네 뭐 했는데 갑자기 주주환원을 했는데 배당을 줬는데 껌 한 통을 못 사요. 주당 375원인가요? 75원 줬죠. 죽어도 욕먹어요. 그렇게 주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건데? SK 하이닉스 어떻게 할 건데? 주주환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나마 투자자들을 좀 달랬던 내용들이 9월달 안쪽으로, 3분기 안쪽으로 우리가 주주환원에 대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싹 투심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모멘텀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를 확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시장이다.
근데 현재 코스닥에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지를 않으니 횡보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계속 횡보라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그런데 요 횡보를 끝자락에서 에너지를 분출을 시키면서 또는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띄어올리기 시작한다. 여기를 띄어올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200만 원대 올라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여기를 끌어올리는 모멘텀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마성이 붙고 있는 거고 상승 모멘텀으로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 주가 괜찮고요. 사업성 괜찮고요. 엔비디아 순환금융으로 되게 말들 많았었잖아요, 사실. 잠깐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강강수월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한 명이 툭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위기에 시장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금액이 한 700조 정도 되죠? 요거 이제 물량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안정화가 되는 요 이너서클이 다시 공고히 딱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했던 거는 낸드 가격이 올라갔어요. 낸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낸드 가격이 이번 수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훅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제 낸드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제 이 디램의 가격도 올라가는 이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심이 확 가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8월 달에 한 9월 달 초중반까지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관들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을 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 모든 평가사들이 다 추정해요. 그럼 정확하죠.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죠. 실적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2분기 실적 피크아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8월 달 정도면은 7월 달, 8월 달이면 7, 8, 9가 이제 3분기잖아요. 뭐 9월 달은 그렇다 치고요. 근데 7월 달 수출 데이터 나왔고 8월 달 이제 수출 데이터 대충 환산해 보면 나쁘지 않은데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9월 달에 특별하게 막 시장이 붕괴만 되지 않으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평균이 잡힌다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피크아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한데?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미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횡보될 만큼 됐고 나쁘지 않은 수급, 이벤트, 모멘텀 다 붙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시장을 끌어올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슬퍼할 게 아니고 잠깐만 횡보 잘 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걱정할 일이 크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8월 달은 계단식 상승의 초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길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도 같은 생각인데 나도 공감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10시 반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트레이딩 장세. 그리고 회복된 투심. 저는 투심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잡으셔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도주, 매집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N 포털입니다. 거기서 최용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게 되면 또 흥미진진한 또 주식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의 이 매매 기준, 이 차트의 정석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이 특징주에 대한 리뷰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화장품주들은 좀 놔줘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웃퍼폼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또 저희 방송에서 특징주로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이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리뷰 몇 종목 더 하고 갈까요? 네, 조금만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가까운 예로 어제 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SBB테크 말씀드렸거든요. SBB테크. 오늘 갑자기 뭐 뜬금없이 로봇주야라고 하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제. 어제 제가 뭐 갖고 나왔었냐면 사면하고 요 SBB테크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트리 IPO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업데이트된 걸로 하는데 지금 12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조였어요. 예. 근데 뭐 중국 IPO가 지금 최근에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쟁 관계에 있는 메모리 쪽은 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게 되면 유니티 같은 경우는 경쟁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단기 낙폭이 좀 과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제 SBB테크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차트도 올라왔다가 외바닥 올라왔다가 사이드로 기다가 오늘 이제 뽕 뛰잖아요. 보면 이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종목들을 좀 선별하실 수 있는 기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내일장 퍼스트클래스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AVCNC도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봐요. 7월 달에 제가 계속 AVCNC, 미샴, 미국, 유럽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되면서 오늘까지 상승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 동안에 상승 자체는 한 41%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메가 코리아입니다. 앞서서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59%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뭐 더 볼만한 이슈는 별로 없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주든 좀 놓아줄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여기서 반영된 거니까 여기를 더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뭐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뭐 뚜렷하게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 변동성은 저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점 영역에서 지금 또 밀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단기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 야, 저 최영도 정보가 나와가지고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어디까지나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내일 한번 또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마녀공장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맥장에서 빠지죠. 맥장에서 빠질걸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로 움직였다가 실적이 막상에 딱 나왔을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든 또 어닝 쇼크를 보여주든 딱 거기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죠. 네, 8월 달 꽤 괜찮은 성과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요거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일전기. 산일전기 오늘 꽤 괜찮았죠. 일진전기, 산일전기, 뭐 LS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전력망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로써 분위기가 되게 더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는 8월 4일이거든요. 근데 8월 4일날 그냥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 이게 횡보되는 구간 동안에 어차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라고 했었을 때 그 후속으로 같이 따라서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다 AI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발생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잡아두시게 되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줘요. 뭐 며칠 또 횡보되잖아요, 이렇게. 며칠 또 횡보되지만
이런 것들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냥 두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뭐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늘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쓱쓱쓱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 좀 생각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교육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N포털에서 최용동 777 검색하셔가지고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교육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용동 전문가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이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하신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뭐 시간이 또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죠. 자, 첫 번째 종목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이 ISC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앞서서도 제가 반도체 소비장 종목군들 보여드렸지만 다 60에서 걸려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제 60에서 이거 어떻게 돌파시킬 건데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지금. 그 부분들에 있어서 ISC는 61선을 뭐 수월하게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섹터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ISC가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실적이 나쁘질 않아요, 여러분들. 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장비살 인수했습니다. 2025년도에. 근데 이 장비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 ISC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ISC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우리 교육방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 종목인데요. 이것도 1차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해요.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전력망 공급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올라올 때 좀 타이트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ISG 그리고 히든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공부방 함께 보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N포털 이 초록창에다가 최용동 777 검색을 하시면 공식 사이트로 또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 이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용동 세 글자 보내주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